안녕하세요 여러분, 타로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타로 카드란 무엇인가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타로 카드란, 그리고 타로 카드를 가지고 하는 상담, 해석이란 무엇일까요? 타로 카드는 마치 음식과 같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데에는 채소, 고기, 양념과 같은 식재료도 필요하고 조리할 레시피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겠죠. 사람마다 배고픈 사람, 덜 배고픈 사람 있을 수 있겠고, 또 시기에 따라서 어느 날은 볶음 요리를 먹고 싶은 사람, 또 누군가는 신선한 회를 먹고 싶은 사람, 다 다를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음식 얘기냐고요? 타로카드도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타로카드 해석에 앞서서 고민 상황을 가진 내담자가 있을 것이고, 타로 리더에게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그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음식을 먹는 사람의 상황과 먹고 싶은 요리가 있는 것처럼요. 그럼 타로 카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카드들은 식재료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이 각 카드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이 식재료의 특징에 대해서 배우는 것과 같죠. 그럼 식재료만 있으면 요리를 할 수 있을까요? 내담자의 고민 상황과 질문이 정해졌다면 이 식재료에 해당하는 타로 카드를 잘 조리할 레시피와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스프레드 배열 방법과 함께 등장한 카드들, 즉 함께 조리되는 식재료들이죠. 타로카드 원리는 단순히 배열법 하나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스프레드 방법을 비롯해서 타로카드를 해석하는 원리, 방법들을 다 통칭해서 조리법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좋은 식재료와 레시피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담자의 상황과 질문에 맞지 않는다면 좋은 타로가 될 수 없습니다. 음식이 결국 사람이 먹기 위해 만든 것처럼 타로 역시 내담자의 고민을 듣고 상담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타로 카드 공부는 외우는 것이다. 저는 이런 질문을 종종 받곤 합니다. 연애운에서 황제 카드가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나요? 만약 연애운에서 특정 카드가 어떤 의미를 가진다는 공식이 있으면 연애운이라는 테마로 질문을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카드를 뽑았을 때 모두가 똑같은 해석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같은 카드도 내담자의 성향이나 고민 상황 등등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배열법을 사용했는지, 주변에 어떤 카드가 함께 나왔는지에 따라서도 해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500ml 물 한 잔이 있다고 해볼게요. 갈증이 심한 분은 500ml 물도 적은 양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은 너무 많다고 할 수 있겠죠. 평소 생활 습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물을 자주 마시는 분은 부족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번에는 500ml 물 한 잔 옆에 물의 양보다 훨씬 더 많은 미숫가루가 있다고 해봅시다. 500ml 물 한 잔 옆에 미숫가루는 많은 양으로 해석됩니다. 이 상황을 어떤 사람이 마주하느냐에 따라서도 물과 미숫가루는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타로 카드도 이와 같습니다. 타로 메이저 카드 중에 4번 황제 카드가 있습니다. 황제는 제국이라는 거대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가진 고난과 전쟁을 치루었을 겁니다. 어렵게 건설한 제국을 운영하고 지키기 위해서 또 가진 노력을 할 것입니다. 만약 황제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의 모습으로 나왔다면 그분은 책임감 있는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인 간의 다툼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주장을 굽히지 않는 분의 마음이 황제와 같다면 그 황제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자존심일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한 예를 들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 해석을 결정할 수 있는 건 황제 카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는 룰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과 처한 상황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타로 카드를 해석하려면 이 카드의 의미는 무엇인지 다시 알아보고 또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처한 상황부터 봐야 됩니다. 개별 카드에 대해서만 공부하는 것은 어쩌면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결국 타로는 우리의 인생과 고민을 담아내는 매개체이고 타로 해석 원리를 알려면 먼저 우리의 인생에서 고민이 어떤 과정으로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시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16차원에 살고 있는 외계인의 고민을 타로 카드로 본다면 같은 타로 카드지만 해석 원리가 달라지겠죠? 타로 카드는 신비한 도구이다. 미래를 점치는 영험하고 신비한 도구. 운명은 바꿀 수 없나? 아무나 그리는 게 아니다. 카드 정화. 타로 카드가 오랜 기간 동안 역사와 시스템을 발전시켜온
대단한 물건임은 맞지만 타로 카드는 결국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쓰임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타로 카드이지 타로 카드는 영험하고 신비로운 도구이기 때문에 어떠한 금기와 불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관점은 다소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마치 타로 카드에 대해서 의존하게 되는 일을 초래합니다. 타로 카드는 사람의 무의식을 바탕으로 읽어내는 엑스레이와 같습니다. 이 지표를 타로 카드가 읽어내고 어떻게 느끼고 활용할 것인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타로 카드가 말하는 모든 내용은 다 신비롭고 믿어야 되고 맞고 틀리고 이러한 관점은 그 자체로 타로에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타로를 느끼시면 결국 내 인생에 내가 없어집니다. 잘 살려고 타로를 봤는데 오히려 타로 때문에 내가 사라지는 겁니다. 타로는 그 카드를 쓰시는 분에게 달린 것이죠. 타로 카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타로 카드를 신비한 점술 도구로서 사용한다면 그럴 것입니다. 만약 타로 카드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낯선 사람과도 속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그 기능을 중점적으로 활용한다면 커뮤니케이션의 도구입니다. 타로 카드를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울로 사용하신다면 힐링의 도구입니다. 중요한 것은 타로 카드보다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생각이 먼저인 것이죠.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타로 카드 명언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유명한 타로 리더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타로 카드는 마음을 찍는 MRI와 같다고요. 어떠한 질문이든 답은 우리들의 마음속, 무의식 안에 있습니다. 타로 카드는 그림으로써 내담자의 마음을 찍어내는 것이죠. 스스로 나의 마음을 찍어 진단하는 의사가 됩시다. 지금까지 타로 알려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도 타로 카드로 아날로그 하세요. 고맙습니다.